1일 3식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을까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영양 가행으로 성인병을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냉장고에는 각종 식재료와 음식이 가득하고 5분만 걸어 나가도 패스트푸드가 즐비합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끝없는 음식의 유혹, 남녀노소 모두의 건강 과제가 된 다이어트.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암 발생 환자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기대 수명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37.9%였으며 남자 80세는 5명 중 2명, 여자 87세는 3명 중 1명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참고할 도서는 아오키 아츠시 저자님의 공복 최고의 약입니다. 저자님도 2010년 40세에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고 대사증후군 체형을 갖게 되며 설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현재와 동일한 생활으로는 언제든지 암이 재발할 수 있기에 어떤 식사를 해야 가장 무리 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질병을 멀리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그가 얻은 답이 바로 공복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그 또한 식사법을 실천하며 암의 재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실전한 인터뷰에서 김상중 배우님이 15년째 슈트핏을 유지하는 비결로 1일 1식을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도 예전 몸무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과 치매,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질병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인 식사법, 지금부터 공복이 우리 몸에 주는 효능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일 3식은 위장을 지치게 하고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사람의 몸에서 음식물이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2-3시간, 지방 성분이 많으면 4-5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소장은 위에서 내려보낸 소화물을 5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 분해해 수분과 영양분의 80%를 흡수합니다. 이후 대장은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수분을 15시간에서 20시간에 걸쳐 흡수합니다. 하지만 1일 3회 식사를 하게 되면 아침에서 점심까지 4-5시간, 점심에서 저녁까지 6-7시간 정도이므로 직전에 먹은 음식물이 아직 위와 소장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음 음식물이 운반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는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소화 활동을 해야 하므로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소화액을 분비가 줄어들어 위장의 기능도 둔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소화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 위장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위장이 피로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의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미량 원소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쉽게 피로와 나른함을 느끼며 피부와 머리카락의 상태도 나빠집니다. 또한 장이 지치고 기능이 둔해지면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음식이 장내에 남게 되며 이것이 부패해 암모니아 등의 유해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장이 건강할 때는 유익균이 증가해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장 속에 노폐물과 유해 물질이 쌓여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노화나 위의 피로로 위액이 감소하여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내로 들어오면 이 역시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트려 장내 환경이 악화됩니다. 나아가 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은 혈액을 타고 온 몸을 돌게 되며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채취가 심해지며 때로는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일 3회 식사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들어온 영양을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고 여분의 에너지로 저장하며 음식에 들어있는 알코올과 암모니아 등의 독소를 처리하거나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 담즙을 만드는 등 다양한 역할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식사와 식사의 간격이 좁고 음식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면 간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피폐해집니다.
피로에 지쳐 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본래 간장에서 해독되어야 할 독소나 노폐물이 체내에 남게 되고 생산해내는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몸이 만성적으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음식을 먹은 뒤 몸속에서는 각 장기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내장 기관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미국 최신 연구가 증명 공복이야말로 장수와 건강의 열쇠다. 최근 미국의 의학계에서는 공복에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칼로리 섭취를 삼가는 것이 다양한 질병을 멀리하고 장수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문들은 단식을 하는 것이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로 이어지며 당뇨병, 암,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 저자님은 공복, 단식이라고 해서 무리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무리하지 않고 마음껏 음식을 먹으면서 공복이 가져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사로서 단식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읽고 혈당치 조절에 힘들어하는 당뇨병 환자를 치료, 나아가 스스로 단식을 실천하며 효과를 관찰한 방법으로 수면 시간을 활용한 공복을 실천할 것을 조언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루 8시간 잠을 자는 사람의 경우 기상 후 8시간을 공복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주말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잠을 자는 사람이라면 기상 후 4-5시간을 공복으로 지내면 공복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도 16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뒤로 10시간 정도가 흐르면 간장에 저장된 당이 소모되어 지방을 분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자가 포식이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 도쿄 공업대학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자가 포식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필요한 단백질을 만듭니다. 하지만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몸 안에 있는 것으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되거나 파괴된 세포 속 단백질을 모아 분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가 포식입니다. 세포가 다시 태어나면 몸에 불필요한 물질과 노폐물이 한 번에 청소되어 세포와 조직,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가 포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음식으로 얻은 영양분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자가 포식이 좀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가 포식은 몸과 세포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살아남도록 체내에 심어진 시스템으로 세포가 기아 상태에 놓였을 때 저산소 상태가 되었을 때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자가 포식에는 세포 속에 침입한 병원균을 분해, 정화하는 기능도 있어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공복을 즐기는 것이 궁극의 안티에이징이다. 노화는 세포의 노화로 촉발됩니다. 기미와 주름은 피부 세포가, 흰머리는 머리카락이나 두피의 세포가,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은 뇌세포가, 쉽게 지치는 것은 근육과 내장세포가 노화하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포는 노화를 겪는 것일까? 노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세포의 노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산화시키는 힘이 강하여 소량이면 바이러스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많아지면 체내 세포도 산화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철이 산화하면 녹이 쓰는 것과 같이 세포도 산화하면 노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40대부터 노화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 효소의 능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체내 활성산소의 90%는 세포 속에 있는 작은 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젊고 질이 좋으며 그 수가 많을수록 그 세포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활성산소의 손상도 적게 받는 반면 활성산소는 많이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화와 과식, 운동 부족 등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질과 수가 저하됨과 동시에 활성산소의 손상을 받기 쉬워 피로와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복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16시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가포식으로 세포 내 낡은 미토콘드리아가 일제히 청소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복을 만드는 식사법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 증가, 콜라겐 생성, 지방 분해, 촉진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기미나 주름, 노화로 인한 일부 문제나 근육량 감소에 따른 피로감 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세 전후의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은 20세 전후의 50% 정도입니다. 이러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한 방법으로는 공복 상태나 저혈당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공복을 실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공복 시간 동안에 배고픔을 견디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님은 무작정 굶는 것보다는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량으로 포만감을 얻을 수 있는 견과류를 섭취할 것을 조언합니다.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자가 포식을 활성시킨다는 사실도 연구 단계이지만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섭취할 것을 조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가식 등으로 쌓인 몸이 받은 손상을 주말 동안에 리셋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지속하는 것이기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천 후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